오피스는 업무시설이죠. 업무시설. 요거는 가장 좋아요.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이 뭐 굉장히 좋습니다. 거래량도 굉장히 많고요. 거래 금액도 굉장히 많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개인들이 접근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어디서 이런 게 나오냐면 2018년에요. 오피스 거래 건수가요. 72건이에요.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거래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11조 3천억입니다. 이거 대충 계산해 보잖아요. 한 건당 평균 1,500억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띄워줄 수 있으시겠어요? 이걸 어떻게 일반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작년에 72건 중에서 뭐 굉장히 큰 건들이 많이 진행됐어요. 큰 규모의 오피스 빌딩들이 종로 을지로에 있는 것들이 많이 거래되면서 이걸 확 띄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요거 하나 가지고 지금 작년 거래량이 역대 최대였다. 금액도 최대치다. 올해도 굉장히 많은 거래가 이루어질 것 같다. 올해도 10조 이상의 거래 금액이 만들어질 것 같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개인들의 수익형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거 잘못 보고 들어가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사실 오피스 시장 같은 경우도요. 양극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됐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로, 강남, 여의도 여기가 이제 3대 이제 오피스 시장이고요. 여기다가 상암이라는 지역이 뛰어들었고 플러스로 요즘에 마곡이라든가 그죠? 그리고 플러스로 판교가 사실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이런 데서 나올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몇몇 잘 나가는 지역들 외에는요 일반적으로 업무지구 무슨 뭐 오피스 이런 것들도 그렇게 힘을 쓰지는 못합니다. 이것도 지역을 잘 보고 들어가야 되고요. 문제 이런데 이미 다 공급량이 많아져 가지고 어떻게 들어갈 만큼 다 들어갔다는 것도 문제이긴 합니다. 지역에 대한 부분들도 잘 따지셔야 되고요. 금액에 대한 것도 잘 따지셔야 돼요.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거래가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제곱미터당 매매가가 2017년에 486만원이었고요 그리고 2018년에는 527만원이었습니다 올랐죠? 많이 8.5% 올랐습니다. 근데 이거 해도 3.3 곱해도 뭐 1700만원 그 정도 선이죠. 아까 상가에 비하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높지가 않지만 사이즈가 있고 대부분 다 큰 규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오피스 이런 것들은 요즘 이렇게 많이 쓰이지 않고요. 큰 규모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개인들이 투자하기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길이 있긴 있어요. 소형 오피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소형 오피스 같은 경우는 사실 근데 그렇게 좀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예전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소호라는 거 기억나세요? 소호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 해가지고요. 작은 사무실, 집 같은 사무실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 이름을 좀 바뀌었죠. 공유 오피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워낙 공유라는 이름을 가진 것들이 많이 좀 잘 나가고 많이 나오다 보니까 소홀한 것도 이제는 공유 오피스라는 이름을 하고 있어요. 공유 오피스는 말 그대로 오피스를 사무실을 공유하는 거예요. 큰 사무실이 있으면 다 빌려 쓰고 가운데 이제 뭐 회의실이 있다든가 뭔가 다른 공간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하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지금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른 편이에요. 이 작은 오피스들의 좀 종류를 보자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 소호라 불렀던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 요것들은 현재 공유 오피스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거 혹은 예전에 뭐 비즈니스 센터 이런 거 있죠.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에 대기업들도 많이 뛰어들어요. 대기업들과 해외 기업들도 많이 뛰어듭니다. 그래서 사실 그 입주자들이 굉장히 좀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심지어 오피스 안에 여기에 노래방도 있고요. 맥주바 있고 뭐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입주자 입장에서는 모든 이제 프린터 같은 사소한 것부터 네트워크라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공유하기도 하면서 그 내부 안에 굉장히 좀 매력적인 시설들까지 같이 들어있으니까 일반적인 작은 그러니까 이런 옛날에 이름이었던 소호나 비즈니스 센터에 들어갈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거죠. 이런 데는 또 약간 외곽에 있는 것도 많았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공유 오피스가 또 대세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입주자가 많이 찾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마케팅의 일종이에요. 옛날 이름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파는 거죠. 왜? 투자자들이 갈 데가 없거든요.
단기 부동자금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투자들이 어디 투자할 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소액형 부동산으로 따지자면 상가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다 마땅치가 않아요. 오피스 같은 경우 너무 크고요. 그렇다고 내가 모든 투자들이 다 몇 억씩 투자해가지고 크게 투자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투자 중에서 소액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 이 공유 오피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게 여기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분명히 많아요. 지금도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고요. 공실률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이 끝없이 무한하게 존재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 기업들은 점점 대기업들이 더 싸게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온 것들로 모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요즘에 재밌는 건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왜 마케팅을 말씀을 드렸냐. 요즘에 뭐가 떠들어와요? 섹션 오피스라는 게 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에 바뀐 말이냐면 옛날에 지식산업센터 섹션은 말 그대로 이제 호랑 뭐 층수랑 이런 거 나눠가지고 이제 분양하는 거죠. 지식산업센터가 예전에 한때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었다가 업종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제한도 있고 해서 조금 이제 좀 가라앉았다가 공유 오피스가 또 뜨고 이거저거 뜨니까 섹션 오피스라고 다시 이제 포장이 돼가지고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 나가는 편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지식산업센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종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요 자체가 마케팅 그 선전 문구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왜냐면 수익률이 되게 높습니다. 수익률. 왜? 이거 자체가 대출이 굉장히 잘 나와요. 이게 분양받을 때 분양가의 한 85%까지인가 대출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대출을 많이 받아서 투자한다는 것은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나중에 리스크를 뒤집어 써야 될 때는 굉장한 리스크로 다가오는 게 문제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결과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공유 오피스 사실은 뭐 대부분 다 카테고리를 나눠보면 다 여기에 포함될 거니까 아까 섹션이라든가 그죠? 옛날에 있었던 소호라든가 뭐 비즈니스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 결과적으로 의미적인 거 보면은 공유 오피스잖아요. 뭐 다 방별로 무슨 층별로 분양을 받되 그 가운데에 메인이 되는 시설들이 있는, 물론 단순 시설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업무적인 서포트가 이루어집니다. 사실 굉장히 메리트는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의 좀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다 이제 월 단위 임대를 합니다. 이런 용어가 이제 좀 낯설 수 있겠습니다만 강남에 아니면 좀 잘 나가는 오피스 시장에 깔세라는 게 있어요. 깔세. 그냥 보증금 없이 월세를 좀 더 많이 내고 들어가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그런 거에 좀 소형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월 단위 임대다 보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장 큰 비용 안 들이고 창업을 스타트업을 하려고 하는데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찾는 경우가 많죠. 하다못해 뭐 PC부터 해가지고 프린트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다 플러스로 뭐 회의실이라든가 미팅룸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들 써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세입자들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 왜? 당연한 얘기지만 창업자가 그렇게 무한정 늘어나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월 단위 임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보다는 비용이 더 비쌉니다. 처음에 봤을 땐 이거저거 이제 판을 까는 비용이 줄어드니까 싸 보이지만 그 월세를 계산해 보면은 정상적으로 임대받는 것보다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죠. 월 단위로 끊는 거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쪽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이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기에는 여기 들어가셔도 충분히 이익은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워낙에 이제 막 성장하는 시기니까요. 근데 대한민국의 나쁜 습관이죠. 특히 대한민국의 부동산 쪽에는 굉장히 나쁜 습관이 뭐 좀 된다 싶으면 무조건 다 뛰어들어서 다 판을 갈아엎습니다. 공급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요. 그 때문에 시장 자체가 굉장히 혼탁해져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서 올해 뭐 내년 상반기 이 정도까지는 분명히 이득을 볼 수 있겠지만 그 투자 기간이 길어지고 늘어질수록 사실 위험 부담은 커질 겁니다. 이런 것들을 분양받고 하실 때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내용 들어보면요.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내가 소액으로 뭐 5천만 원, 1억 작은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매달 소득이 나오고 공실률도 굉장히 낮고 굉장히 이득인 느낌입니다. 근데 이 모든 부분에서 이득이 나는 그런 상품은 없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셔야 돼요. 예전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그 호텔 분양 있죠. 호텔 분양 같은 경우도 이야기만 들으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만
주변에 혹시 호텔에 실제로 투자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얘기 들어보세요. 그렇게 장밋빛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그냥 명과 암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이번 영상 결론입니다. 자, 오피스 시장은요, 지금 확실히 상승세예요. 역대 최대 호황이라고 하죠. 거래 실적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대신에 주의해야 될 거는 대부분 대형 거래, 말씀드렸죠? 11조 이상의 거래가 됐는데 거래량은 72건이에요. 그래서 건당 1,500억 평균 쳤을 때, 이건 개인들이 거래하고 이런 건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피스 시장이 잘 나가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큰 규모 대기업들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관들 이런 데서 거대한 오피스를 많이 사고 팔았기 때문에 호황인 거지, 모든 오피스가 다 호황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구나, 내가 투자해도 충분히 이득을 볼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시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소액 투자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요즘에 공유 오피스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굉장히 상승세고 뭔가 성장하는 기간이라서 투자했을 때 분명히 이득은 얻을 수 있겠지만, 지금 대기업들과 외국 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뭔가 작은 규모의 어설픈 규모의 공유 오피스들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 입주자들은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려면 사실 한 명에서 10명 정도의 작은 규모의 그 사업체가 많이 들어가고요, 뭔가 규모가 커지면 여기 있는 게 오히려 손해입니다. 월세가 딴 거보다 비싸기 때문에. 이제 커지면은 대부분 다 일반 사무실로 이전하게 될 것 같고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잘 나간다 싶으면 공급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기왕 여기다 투자하신다고 하면 좀 빠른 시간에 들어가서 너무 질질 끌어지지 않게 좀 빠르게 치고 나올 수 있는 게 가장 나을 겁니다. 지금 당장 벌써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면요, 이미 사실은 조금 늦긴 했어요. 들어갈 거면 조금 전에 들어가셨어야 돼요. 근데 지금 들어가셔도 분명히 흐름 자체를 탈 수 있어서 방향은 나쁘지 않다. 근데 어설프게 들어갔을 때는 좀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 2019년 오피스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양호합니다. 사실 이제 나올 매물들이라든가 거래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도 상당히 호조를 보일 거라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단기성 부동자금들이 있어요. 시중에 떠돌고 있는 굉장히 막대한 자금들이죠. 이 부동자금 중에서도요, 사실 취향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취향이 수익형 부동산을 찾는 사람들은 분명히 많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자체가 매달 월세가 나올 수 있는 이런 매력적인, 그죠? 부동산 자체가 오래 묶이고 내가 황금성이 낮다라는 게 분명히 단점인데, 매달 임대 수익을 꼬박꼬박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메리트 있잖아요.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취향은 굉장히 확고합니다. 요걸 찾는 사람들이 공유 오피스 이쪽으로 다시금 몰리게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이라든가 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문제가 많아지겠죠.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주택 시장에 대해서 이제 종부세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고 다른 쪽으로 옮길 확률이 높아요. 근데 요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규제에 대한 부분이 일단 스트레스가 적고요. 그리고 대출이 잘 나오고 무엇보다 수익률이 높다. 공실률이 낮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건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부분에서 좋은 투자라는 건 없다. 리스크 없는 투자라는 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곰실장의 친절한 부동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